1페이지 보시면 민법 총칙 해놨습니다. 토지매매 1억에 토지매매 계약한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매매 계약은 매매라는 것은 채권 계약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뒤에 논리적으로 그 다음 단계 이행 단계가 남아있다.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되시나요? 요거 출제 대상이거든요. 요거 전부 채권 계약이란 말이에요. 채권 계약은 뒤에 뭐가 남는다? 이행 문제가 남는다. 채권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다 생각하면 돼요. 약속, 합의. 이 매매 계약은 두 사람이 합의하는 거니까 당사자 의사 표시가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다. 이렇게.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할까요? 법률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뭡니까? 법률행위. 하나는 또 뭐가 있나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 두 동그라미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왼쪽 동그라미가 뭐라고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 갖춰야 법 효과가 생겨요. 요건 안 갖추면 효과가 안 생기거든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법에 있어서는. 자, 이게 이제 법률 효과인 거예요. 법률 요건 갖추어야 법률 효과 생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였잖아요. 매매 계약이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이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이제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이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안에는 청약 의사 표시, 성약 의사 표시 일치가 있다. 두 의사 표시가 있다. 그 의사 표시는 법률 사실. 그럼 매매 효과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기억나나요? 달라고 하면 청구권이잖아요. 달라고 하면 청구권이고 줘야 되면 의무가 되죠. 채권 채무가 생긴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채권 채무가 생긴다. 되시나요? 이 틀을 놓치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그냥 매매가 어쩌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뭘 묻는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틀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1단계 이야기구나.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뭐 해야 할 게 있지. 되시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두 채무가 마주 보니까 무슨 채무랍니까 이거? 상무죠. 기본 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상무 계약이니까 우리 민법 계약법에서 뭐가 나와요? 같이 주고받자, 동시행의 항변권, 또 한쪽 채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험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상무계약에서만 생긴다. 늘 시험 나오는 거거든요. 상무계약의 독특한 형태, 제3자를 위한 계약 반드시 시험 나오고요. 그럼 계약법 다 했잖아요 벌써.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지 사유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할 수 있다. 되시나요? 이러면 해제 나오잖아요.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책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은 항상 이 사고방식 속에서 거론하거든요.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남의 말 들을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우리 법률가들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만나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건 생긴
사건이 생겨야 만나니까 안 생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법률 상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보세요. 1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법률 요건 매매계약 적어놨죠.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화살표 2개 마주보고 있죠. 제가 그 그림 그릴 때는 마주보는 두 화살표,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무.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걸 딱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각각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자, 법률행위에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되면 뭐라고 해요? 단독행위. 예. 단독행위가 초반에 시험 잘 나온단 말이에요. 따로 거론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초반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41번부터 44번 사이에 주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되시죠?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취소, 추인 되시나요? 계약에서는 해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동의 한다든지 철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계 채무 면제도 있는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소, 추인 늘 시험 내잖아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는 게 추인하는 경우가 있고, 무효행위 추인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매매 계약은 해제라는 용어를 쓰고요. 임대차는요. 오케이,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효과도 다르잖아요. 취소 효과하고 해제 효과도 다르잖아요. 취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취소, 민법의 취소 사유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정하지 못합니다. 취소 사유가 뭐 있어요? 차고, 또 사기 강박 되시나요? 조문이 사실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출제 대상이 하나가 돼 있죠. 미성년자 법률행위 동의 안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가끔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차고나 사기 강박은 거의 시험 나오는 자리고, 그 다음에 취소 못합니다가 제도가 하나 있잖아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더 이상 취소 못하고 다음 단계 넘어갑시다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정도 한번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지, 취소 이제 더 이상 취소 못합니다. 추인에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게 있고, 추인은 의사표시인 거 아시죠? 추인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지금 단독행위가. 더 이상 취소 안 하겠습니다. 그거 뭐가 있어요? 그렇지, 법정추인 요거 시험 잘 나온단 말이에요. 법정추인.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유언 생각하시면 돼요. 유언. 혼자 유언장 써놓는 거 아시죠? 혼자 유언장 써놓은 그 안에 뭐 누구한테 준다고 써놓으면 그 유정이 되는 거고, 준다는 말이 없으면 그냥 유언인 거고요. 또 소유권 포기 있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기해야 돼요. 요걸 시험에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잘 안 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초기에 자주 냈던 게 재단법인 설립행위. 장학재단 만든다 이 뜻이죠. 뭐 어린이 재단 만든다, 뭐 노인 재단 만든다, 이런 재단 만들 수 있잖아요. 재산으로 법인을 만든 거예요. 재산으로 법인을 만들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렇게 말 나오대요. 그 노무현이 주인공이 아니고 재단이, 재산이 돈 그 주인이에요. 그게 사실은
물론 그걸 뭐 그 사람 정신에 맞게 운용하겠지만 어쨌든 재단이에요. 재단. 재산으로 이루어진 법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루어진 법인은 뭐라요? 사단법인. 오케이. 예. 사단법인 소유는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 소유, 단독 소유. 네. 그것도 한번 시험 낸 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특히 여기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 다음에 계약, 두 의사 표시가 일치되는 거 이게 계약이잖아요. 자, 계약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시험 나오면 그 채권 계약을 시험 내요. 우리 시험에 나는 거 채권 계약. 또 무슨 계약이 있나요? 물권 계약. 오케이. 물권 계약. 물권 계약도 서너 번 시험 냈거든요. 지상권 설정 행위, 소유권 이전 행위 이런 것들이 물권 행위란 말이에요.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그것도 시험 냈어요.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 행위라서 뭐가 있어야 된다?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걸 그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 원리를. 요거는 채권계약 금방 이야기했지만 약속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부담하고 있다. 의무부담 행위. 예. 그 뒤에 이제 뭐가 남는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물권계약은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직접 물권 변동을 원하는 물권 변동을 의혹하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물권적 합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킵니다. 이 자체가 이행이에요. 물권계약은 자체가 이행행위예요. 따로 이행 문제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는 거죠. 이게 자체가 이행행위다. 물권행위는 의무부담 행위가 아니고 처분행위라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되시나요? 그래서 처분 권한 없는 사람의 물권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처분 권한 요합니까? 안 합니까? 처분 권한 없어도 되거든요. 처분 권한 없어도 된다.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채권 계약은 일단 유효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늘 시험 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여러분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제일 밑에 채권 계약, 물권 계약 그 용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이 전부 물권 계약입니다. 나머지는 신분 계약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낼 게 별로 없었어요. 다만 한 번 시험에 나온 것이 혼인 계약은 청약 성락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돼요? 신고까지 해야 돼요. 이 신고라는 것이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아니고 특별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요물 계약에서는 목적물의 인도라는 거 있어야 되죠. 요물 계약에는 목적물 인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특별 성립 요건이거든요. 그 2번 채권행위, 3번 물권행위 이거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2번 채권행위, 3번 물권행위 금방 이거 설명 쭉 드린 겁니다. 특히 세 번째 별표, 네 번째 별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채권행위는 처분권한 없어, 즉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그걸 주로 내는 거거든요. 3번은 셋째 줄에 물권행위 자체가 처분행위고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다.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처분권한 있는 자가 추인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추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무효인 거죠. 자, 법률의 성립 요건, 당사자 존재, 목적이 존재, 의사표시 존재. 그럼 여기 이제 일반적 성립 요건, 요거는 특별 성립 요건도 하시면 되겠죠. 특별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혼인신고, 목적물의 인도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 요건이다. 그 다음에 5번에 일반적 효력 요건,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 확정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돼요. 거래관념상 실현 가능할 것. 세 번째, 적법해야 되고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은 뭐가 있나요? 특별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대리인이 법률 행위하면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그다음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해야 돼. 기한 도래. 들어보니까 기억나시죠?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성취되어야 돼. 특히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성취되어야 유효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허가서. 예.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근데 이제 여기서 자주 나왔던 게 이것도 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쪽이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대부분 판례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지 매매를 유효하게 하거나 무효하게 만드는 요건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특별 효력 요건. 요걸 초기에 이야기해주면 좋기는 좋은데요. 뭐 다 저렇게 찍하고 넘어가 봅니다. 기억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해야 다 봤던 거고 내가 공부했던 거고 저거 중요한 거 맞네 이렇게 감이 올 겁니다. 지금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800페이지를 몇 페이지로 줄여놨다고요? 137페이지로 내가 줄여놨거든.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을. 부족하면 좀 매우 엮는 건 괜찮아요. 넣는 거. 자, 문제 보세요. 단독행위 아닌 거 합의해제죠. 글자만 봐도 알잖아요. 이제 해제는 뭐예요? 해제. 해제 요게 했잖아요. 보세요. 이거 요게 단독행위잖아요.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의해제는 요거는 단독행위고, 합의해제는 합의하고 해제하고 합친 말이거든요. 합의가 뭐예요? 계약이거든. 이거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합의해지까지 시험 냈거든요. 가장 최근에. 합의해지. 그것도 계약이에요. 계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그 두 가지가 일치되어야 합의. 합의라는 것은 두 의사의 합치, 두 의사표시의 합치, 합의. 합의. 의사표시의 합치, 합의. 글자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계약이에요. 합의 나오면 무조건 계약입니다. 예. 여기는 합의 없잖아요. 그냥 해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이에요.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 그걸 뭐라 해요? 내가 어지러워서 지금 넘어갑니다. 빨리 말하세요. 그렇지. 내가 안 넘어갔다. 이 형이라고 누가 형이라고. 이 측면에서 많이 시험 냈어요. 형성권 놓치면 안 돼. 민법에서 형성권 놓치면 안 돼.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하고 형성권 맞죠? 예, 그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물을. 근데 그거와 다른 게 뭐예요? 합의해제. 이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예. 계약 효과 아시죠? 계약 해제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 해치지 못하고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되고 이건 판례가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험 그것만으로도 시험 냈잖아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합의 내용이 따른다. 계약 해제에 관한 조문을 적용하면 되는가? 안 된다. 예. 이거는 계약이고 이거는 단독행위다. 안 된다.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 붙이라 적용 안 된다. 그럼 그걸 다 나왔잖아요 벌써. 예. 그거를 요약해가지고요. 스티커 딱 붙여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나중에 8월달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월달쯤 되면 하나씩 떼가 버려야 돼. 왜? 단풍 떨어지듯이. 그때 버려야 돼요. 지금 뭐 자꾸 붙여봐야 돼요. 서보고 붙여봐요. 서보고 붙여보세요. 그거 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 4년 동안 연습장 있죠, 종이. 옛날에는 노란 종이였어요. 흰 종이가 없어가지고 노란 종이. 이만큼 해가지고 뭐 그때 500원인가 이랬거든요. 내 키만큼 썼거든. 재밌습니다. 요만큼 쓸 때는 억수로 힘들어. 이거 언제 채우나? 근데 이만큼 올라오니까 밤새도록 쓰는 거야. 원고 쓰는 맛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종이가 키가 자라요. 안 버리고 계속 놔뒀죠 이렇게. 그 맛이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쳐보셔야 돼요. 써보셔야 돼요. 철회, 취소, 동의, 추인. 그거 보세요. 전부 단독행위잖아요 그거. 늘 시험 고개 낸단 말이에요. 이번 문제 보세요. 준법률행위. 동의하고 취소, 의사표시죠 그죠? 오른쪽 페이지. 추인 해지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거든요. 최고 나왔잖아요 최고. 요거는 뭐예요? 요즘은 법 조문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촉구 이 단어 쓰고 있어요. 근간에 바뀐 단어인데 이게 이 최고는 의사의 통지거든요. 의사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 기억납니까? 대리권 수여의 표시. 수여하면 요건 법률행위고요. 표시까지 가야 돼요. 요 문장까지. 요거는 뭡니까? 관념의 통지. 예. 이거 두세 번 시험 나온 거거든요. 이거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걸 법률행위라 합니까? 준법률행위라. 준법률행위. 예. 법률행위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 효과 생기면 이거는 뭐예요? 요 구조가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 효과 생긴다. 이게 법률행위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의사표시 이 외의 것이 있는데 거기에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요거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법률이 일정한 효과 생기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 시험 냈어요. 요거 최고장을 보냈는데 답변 못 받으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이거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생기는 효과다. 맞나요? 틀리나요? 법률에 그래 적어놨잖아요. 그걸 시험 낸 적이 있단 말인데 그러면 준법률행위 뜻을 알고 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준법률행위거든요. 틀이 다르잖아요. 의사표시 아닌 게 있고 최고. 거기에 따른 법률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 법이. 의사표시는 매매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자유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3번 문제 보세요. 법률의 종류 틀린 거. 교환 계약은 채권 행위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은데 거꾸로 적어놨죠. 채권 행위의 교환 계약 이렇게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다음 두 번째 계약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다. 틀렸죠. 보세요. 지금 우리 두 페이지 속에 해제가 두 번 나왔잖아요. 벌써 시험이. 이런 걸 주목해야 된다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 2번이 답입니다. 지상권 설정 채권 행위입니까? 물권 행위입니까? 물권 행위고 처분 행위 아닙니까? 맞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임대차 상무 유상 맞죠? 정려는 무상이에요. 무상에 해당하는 게 정려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사용해라. 오케이, 사용대차.
이자 없이 돈 빌려줄게. 소비대차. 무이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은데 그냥 소비대차 해도 원래는 이게 무이자로 적어놨거든요. 법 조문이. 이자 주면 유이자 하면 되고요. 이자부 하면 되는데 이게 요것도 무상이에요. 공짜. 임치도 원래는 무상이에요. 보관료 받으면 유상이 되는 거고 안 받으면 무상이고. 그런데 자 어쨌든 이런 것들 간단하지만 정려와 사용대차가 가장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 기준으로 하면. 현상 광고 계약은요. 현상 광고 계약은 무슨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나요? 편무 계약인 거 아시죠? 상무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가는 지급하거든. 유상 계약이. 그 작품을 가져와야 돼. 개를 찾아오든 사람을 찾아와야 돼. 물건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요물 계약이. 계약서는 꼭 안 써도 돼요. 합의만 되면 돼요. 분료식 계약. 여기서도 시험 한 번씩 내는 거 있잖아요. 모든 유상 계약이 상무입니다. 요 말하면 요거 틀린 말이다 했잖아요. 이거 유상인데 편무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원리. 그 다음에 요거 시험 한번 낼 수도 있고요. 요걸 시험 낼 수도 있고. 채무는 두 개인데 마주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두 개라도 마주 보지 않으면 편무예요. 자,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이 법률행위는 무효로 처리하겠다. 이 영역 안에서는 유효한 걸로 할게. 이 뜻이에요. 민법의 전체적 법질서, 그게 제일 쉬운 단어예요. 민법 전체 법질서를 뜻한다. 그래서 1번 판례는 반드시 꼭 읽어 두셔야 되는데요. 두째 줄에 보시면 민법 체계상 허용할 수 없는 법률행위들을 의미한다. 판례는 공서양속 위반 행위라고도 칭한다. 공서양속 위반 이 말 많이 써요. 대부분 판결문 안에는. 판례도 그 말을 써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법률효과 발생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로 규정한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란 말은 절대적 무효.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그거를 꼭 바꿔내니까. 그 다음 이행한 것에 반환도 부정하고 있다. 불법은 인법에 해당하면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 그죠? 예. 그래서 103조하고 746조는 겉과 속, 표, 리, 속리점이다. 속이. 겉과 속의 관계다.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 매매를 지금 예를 들 텐데 표리라는 말은 겉과 속의 관계인데요. 이 103조하고 746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103조에 해당되면 양쪽 당사자가 불법인 겁이 됩니다. 거래 당사자 모두가 불법이 되어서 못 받는단 말이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는 폭리자만 불법 원인 급여 되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그 밑에 거래 관행 보면 첫 번째 그림이 토지에다가 2억인데 매매 계약 2천만 원 계약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8천 중도금 지급하고 세 번째 소유권 이전 서류 주면서 잔금 지급 1억 지급하면서 네 번째 등기까지 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1번이 무슨 계약입니까? 1번이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줬잖아요 지금. 요거 이제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은 본계약, 매매계약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채권행위란 말이에요. 채권행위, 원인행위, 채권행위, 원인행위.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중도금 지급하는 거고요. 중도금 전까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중도금 전까지. 그렇지. 이걸 느끼시라 이 말입니다. 이 한 사례만 봐도 민법 전체를 관통할 수 있거든요.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잖아요. 이 사이에. 중도금 이후에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서류 주고 잔금 지급하고 네 번째 등기까지 한다 했잖아요. 요게 바로 물권행위고 이제 서로 소유권 넘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의사표시만 갖고 됩니까? 등기까지 해야 됩니까? 등기까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권행위와 등기까지 요 두 개를 합해서 통설은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등기만 하면 됩니까? 물권행위까지 해야 됩니까?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보통은 순서대로 하면 등기했으면 넘어간 거 맞아요. 순서대로 하면. 근데 등기가 먼저 넘어가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다 받으면 소유권 준 걸로 할게 이렇게 약속하는 수도 있거든요. 등기 먼저 주고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 그걸 잘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채권행위, 이행행위 크게 두 가지. 약속, 이행. 계약금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중도금 전까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되시죠? 주계약, 종된계약, 낙선계약, 요물계약. 요 말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예.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방갈로 1번 첫째 찾았나요? 첫째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 사이입니까? 중도금 전까지잖아요. 중도금 전까지. 이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565조가 뭘까요? 요거. 자기가 옆에 하나 딱 적어놓고 생각 떠올려야 돼. 요거 시험에 나온 거는 요게 565조인데 해약금 해제 조항이거든요. 계약금 해제 조항이란 말이에요. 요게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요걸 시험에 냈단 말이에요. 이걸 정답으로. 근데 565라는 숫자는 민법 공부할 때는 익혀 두는 게 편해요. 해약금 계약 해제. 그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또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되시나요? 매도인 갑이 제2 매수인 병에게 이때 이중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전 등기 해버렸다. 제2 매매는 계약 자유 원칙상 유효하다. 제2 매수인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되시나요? 단계가 요거거든요. 지금 요 단계. 중도금 전 단계 아닙니까? 중도금 전 단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일어나. 이 이중매매가 이제 이렇게 계약금 준 상태에서 이렇게 이중매매가 일어났다. 이전 등기까지 넘어왔다. 제2매매. 제2매매 유효다. 되시죠? 이전 등기했으니까 병 취득한다. 되시나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얼마나 해결하면 돼요? 얼마나 해결하면 돼요? 갑을 가내면 이 계약은 그대로 지금 유효하게 남아있거든. 이행을 다 하지 않고 있잖아요. 조금 이행하다가 말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갑은 뭐 할 수 있다? 2배 물려주고 해제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계약금 계약 해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자 해도 된다 이 말이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원리 입장에서는 계약금 계약 해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갑의 지금 잘못인데.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제는 넘겨줄 수 있다 없다? 못 주잖아요. 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행불능이 됐죠. 언제 됐습니까? 언제 이행불능 됐어요? 그렇지. 이거 시험 낸 거예요. 병에게 등기하는 순간 이행불능 된 거예요. 그럼 이행불능을 이유로 을은 해제할 수도 있고, 요거는 시험 낸 거 아시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계약 당시 손해입니까? 불능 당시 손해입니까? 구바이 이제 기억이 나지. 이 말 이해됩니까? 불능 당시 기준이다. 을은 자기 채무, 즉 잔금 지급 제공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이행불능이니까 최고해야 되나요? 필요 없죠. 봐요, 이제 다 되지. 즉시 해제할 수 있고. 또 불능 당시 기준으로 바로 손해배상, 즉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갑을 간에 채무불행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채무불행으로 인한 해제와 손해배상. 이때 이제 계약금을 받았을 때 갑은 2배 물려줄게. 을은 내가 약속 어기면 포기할게. 이런 특약이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위약금 특약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바로 2배 물어줘야 돼요. 이 경우 되면.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면 갑이 2배 물어줄 생각 안 할 것 같으면 따로 팔면 안 되겠죠.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따로 소송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 손해가 더 생겼다고 초과 손해 청구할 수 있나요? 이게 손해 청구 못하는 거 아시죠? 그것만으로 손해라고 본 거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미리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 입장이란 말이죠. 이제 이 말 이해됩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자꾸 시험 내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손해거든. 이러면 계약법까지 다 연결 다 된 거예요. 이거 좀 자주 읽으셔야 돼요. 자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도표 보세요. 도표 아래 계약금 상태인데, 갑은 을에게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아닙니다. 계약금 계약 해제인 거예요. 두 번째, 제2매매 유의하고 병은 등기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고. 3번, 만약 갑이 계약금 계약 해제하지 않으면 을이 갑에게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 계약 해제하라 요구할 수 있는가?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한번 시험 냈었어요. 2배 물려주고 그만두겠다는 건 누구의 권리냐 하면 갑의 권리지, 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시험 낸 거라고요. 그 다음 4번에 을은 갑의 채무불행을 이유로 최고 없이 즉시 계약 해제할 수 있고, 을이 계약 해제했다면 갑을 당사자 간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 회복 의무 부담한다. 갑은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붙여서 반환해야 돼요. 계약 해제 효과입니다. 또 을은 손해가 있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갈로 2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수령한 이후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언더라인 해놓고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거는 1번 첫째 언제까지입니까? 중도금 전까지,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전까지 사건이고, 지금 2번 이거는
중도금 이후부터란 말이죠, 이제. 이제 매수인은 잔금 지급하고 곧 소유권 취득하리라 기대한다. 이게 뭐예요? 기대권. 독일에서는 기대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고 있는데 학문적으로만 쓰고 있는데요. 매도인 갑은 자신을 부동산 잘 보존했다가 잔금 수령하면서 이전 등기할 때까지 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 협력 의무. 그게 포인트예요. 협력 의무. 이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 배신이 되는 거예요. 배임이 된단 말이에요. 이 협력 의무가 포인트입니다. 그거 보세요. 그 밑에 이때 갑이 병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전 등기 해줬다면 이러한 행위는 갑의 을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의무 위반? 협력 의무 위반, 배임 행위가 된다. 찾았죠? 예. 그래도 이 상태에서 이중매매가 언제나 무효인 건 아니다. 되시나요? 오른쪽에 보세요. 그 1, 2, 3 보세요. 1, 2, 3. 1번, 2번을 묶으세요. 1번, 2번. 1번, 2번 묶으면 돼요. 병이 선이다, 병이 악이다. 되시나요? 이게 다 유효예요. 유효고 취득해요. 병이 취득한단 말이에요. 유효고 취득한다. 3번이 문제예요. 3번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병이 적극 가담했다. 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무효란 말이에요, 이중매매가. 되시죠? 그래서 그 밑에 아래쪽에 좁혀보세요. 갈로 3번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제목 원대로 하셔야 되죠.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찾았나요? 오케이. 그 제목. 이 도표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중도금 이후 이전 등기 전까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시험에 나온 건 대금 이후 이렇게 시험 제일 많이 나왔어요. 돈 준 이후에 등기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밀하게 하면 중도금 이후부터다 이야기죠. 계약금부터가 아니고요. 이중매매가 있었다 이렇게. 근데 병이 지금 적극 가담했다. 되시나요? 그럼 이 제2매매가 무효란 말이에요. 반사회적 거래로서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되시나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잘 돼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이 있는데 정의란 사람, 이 사람이 선이다. 이 사람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취득 못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요약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이 두 사람 거래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요 말을 꼭 찾아내야 돼. 문장에서. 요것만 시험 낸 것도 10번 이상 냈어요. 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을이 할 수 있는 게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되시나요? 갑은 이제 못 넘겨주잖아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도 된다. 되시나요? 이렇게. 요거는 앞에서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병이 취득해요. 아무도 못 가져가니까 취득하는 거 반사적으로 취득한다. 되나요? 요것도 시험 냈었어요. 이중매매가 갑병 간의 거래가 무효이지만 을이 해제 쪽으로 나오면 병이 반사적으로 취득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등기한 거 대금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다 불법원인 겁이거든. 못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서로 못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못 돌려받는 동안은 각각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을이 해제하고 끝나니까 병은 취득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대법원 판례가 갑을 대위해서 병등기, 정등기 이하 말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되시나요? 이게 대위 말소 아닙니까? 근데 뭐는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채권자 취소 소송은 안 된다. 요거는 안 됩니다. 갑과 병간의 거래를 취소시켜 달라. 그건 안 된다. 어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 하나만 있거든요. 이 특정 채권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요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하자.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 자체가 말이 어려운 거지만. 중도금 받고 팔아버리면 배임행위라 했잖아요. 그걸 적극 꼬드긴 거거든요. 공동배임이란 말이에요. 공동범죄 아시겠어요? 공범이에요. 공동배임이라고. 어른 직접 말소 되나요? 직접 말소는 안 돼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아직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될까요? 손해배상 청구는 돼요. 이건 불법이거든. 요거 2번 냈고요. 범죄입니다. 배임이. 범죄. 민사 거래하고 약간 겹치는 분야인데 저것도 범죄예요. 남의 물건 훔쳐가는 거 범죄인 거 아시죠? 그보다 강해요. 저거는. 처벌이. 요 관계가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요걸 꼭 복습해 두셔야 된다. 대위 말소 들어가려면 이게 대금 다 지급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부터 거론 안 하고 대금 이후 이전 전까지 이렇게 시험 제일 많이 낸 거란 말이에요. 그 대부분이 그렇게 시험 내요. 자, 그게 이 5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인데요. 그걸 다음 페이지 설명 다 해놨습니다. 자, 1번이 소문자 1번 보시면 갑과 병간의 이중매매 둘째 줄 불법 어린급여 서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서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번 봅니다. 갑을 관계. 어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갖는 채권자다. 매도인인 채무자 갑을 대위해서 병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 말소입니다. 그러면 병은 이때는 취득 못하는 거죠.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도 대위 말소 대상이기 때문에 정은 선이라도 갑병 간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취득 못한단 말이죠. 어른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특정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갑병 간의 무효인 이중매매 계약을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가 그렇다. 다 나와 있죠. 3번은 보세요. 어리 대위 말소 안 들어가고 뭐 들어갔습니까? 갑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면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해제 쪽으로 들어가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 회복 의무로서 갑은 수령한 대금과 이자 붙여서 반환해야 되고 어른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병은 소유권을 반사적으로 취득한다. 반사적 취득한다. 자, 결론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반사적 무효로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반사적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판례는 셋째 줄에 있습니다.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도 못하고, 넷째 줄에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게 불법 원인 거부되면 못 돌려받는다. 이게 무효니까 돌려달라, 부당이득 돌려달라,
이것도 안 되고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돌려달라.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되고 소유권 반환 청구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 판례도 시험 한두 번 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판례들을 좀 적어 놓은 거죠.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정리는 무효입니다. 근데 둘째 줄에 부첩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생활비, 양육비 지급 계약은 유효합니다. 범죄하지 않을 것을 조건하라는 거, 대금 지급 약정 무효고요. 당초부터 보험사고 가정하여 보험금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했다면 그것도 무효고요.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이것도 무효고, 생존 기초가 되는 전재산 처분 행위도 무효고, 도박 자금 대여 계약하고 변제 약정도 무효고. 자, 첩계약을 근거로 정려받은 부동산 소유권은 첩소유이기 때문에 첩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 이 사람은 선이면 취득합니까? 악이면 취득합니까? 선악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왜? 소유자로부터 취득할 때는 선악 불문하고 취득한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악이자는 취득 못한다 시험 한 번씩 냅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거고요.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그거는 범죄인데 소극적으로 임치 보관계약, 임치 보관계약,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오른쪽 8번에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요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피상속인이 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3자에게 매각했다 이 말이죠. 매매했다는 거죠. 매각.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알고 있는 자, 병,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 기망해서 갑의 상속인 을, 상속인을 적극 기망 되시나요? 속여가지고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했다, 이렇게 매수했다. 자, 제1매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상속인을 적극 속여가지고 자기가 빼냈다 이 말입니다. 그 적극 같으면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다. 자, 문제 두 개 봅시다. 4번 반사회적 범죄력이 무효되는 것 찾아라. 계약 성립 과정에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예요.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한 8, 9번 시험 나온 것인데요.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건전함 설정했다. 이것도 통정허위 표시로 생각하면 되지, 기억 니은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닙니다. 그게 제일 시험 많이 나와서 제가 일부러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다. 탈세, 세법은 위반한 거 맞지만 민법상 반사회적 무효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그럼 하나만 답이 될 수 있죠.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건 점수 주는 거예요. 리얼 하나만 답이란 말이에요. 2번이 답이죠. 자, 5번 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말 나오면 고맙잖아요 벌써. 부동산 매수해서 이전 등기 받았다. 틀린 거 찾아라. 갑병 사이 계약 무효다. 맞잖아요.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직접 안 된다 했잖아요.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4번에 병으로부터 부동산 전득한 정의 선이라면 취득한다. 선이라도 취득 못한다. 그래 요걸 냈단 말이죠. 을은 갑병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요 한 문제만 해도 요 안에 들은 게 거의 다 들었잖아요 지금. 요런 한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 복습할 때.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불공정 다음 시간.